안녕하세요. 바이안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본적인 디자인의 백팩을 준비해 보았어요. 약간 귀여운 무드가 있는 미니 백팩입니다. 영상은 기초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사슬뜨기와 짧은뜨기를 충분히 익히신 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을 뜨는 전체 과정을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자, 가방 바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기초 사슬 15개를 만들어 주세요. 기둥코 사슬 1개를 만들고 두 번째 사슬부터 사슬을 반 갈라 짧은뜨기 합니다. 지금 넣는 곳이 첫 코가 되는데요. 첫 코에는 짧은뜨기 2번 떠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한 코 한 코마다 짧은뜨기를 한 코씩 넣어주세요.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를 4번 떠주세요. 이번 코에 짧은뜨기 4개가 떠지면서 방향이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코가 떠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 사슬에 대칭이 되게 또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꼬리실이 있다면 묻어서 같이 떠주세요. 마지막 끝코까지 쭉 떠주세요.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를 2번 떠서 양쪽에 4코씩 떠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부분에 뜨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다 떴다면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짧은뜨기 코의 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첫 번째 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시 사슬 1개를 만들고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2번 떠서 늘려주세요. 양쪽에 만들었던 4코에 모서리를 늘려가면서 타원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3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합니다. 아랫단의 모서리 부분 4코가 시작되는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늘려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다시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순서로 떠주세요. 모서리에 총 6코의 코가 떠집니다. 양쪽이 대칭되도록 뜨기 위해서 가운데 짧은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었어요. 자, 반대편 다시 13코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코가 남았을 때 다시 늘려뜨기부터 시작해서 짧은뜨기 2번, 그리고 다음 코에 1번. 다시 첫 번째 코를 찾아 빼뜨기 합니다. 총 코수는 38코가 되겠죠? 다시 사슬 하나를 만들어서 기둥코를 세워주고 첫 번째 코부터 늘려뜨기 해주겠습니다. 세 코의 늘려뜨기를 3번 해줘서 6코가 떠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13코 짧은뜨기 합니다. 지금부터 모서리 부분의 경계를 마커로 표시해서 보기 편하도록 해볼게요. 마지막 늘려뜨기를 했던 6번째 코에 마커로 표시해주세요. 마커가 없다면 다른 색깔 실을 묶어주셔도 되겠죠? 둥글려지는 모서리와 평평하게 뜨는 짧은뜨기 사이에 표시를 해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해줄게요. 이어서 짧은뜨기를 쭉 하고 반대편 늘림코가 나왔을 때 다시 늘려뜨기 해주겠습니다. 짧은뜨기를 한 코에 2번씩 총 6번 떠주세요. 첫 번째 늘려뜨기 코에 마커로 똑같이 표시해 둘게요. 마지막 6번째 늘려뜨기가 끝났다면 마커로 또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13코 해줍니다. 아랫단에 늘려뜨기 첫 코부터 다시 늘려뜨기를 3번 해줄게요. 3코가 남았을 때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늘려뜨기를 해주고 늘려뜨기를 했던 코에 마커로 표시해주세요. 총 6번의 코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코까지 다 떴다면 다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합니다. 이번에는 52코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가방 바닥을 점점 늘려가면서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기둥코 사슬 하나를 세우고 이번에는 정리를 해주는 의미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줄게요. 늘림 없이 떠주세요. 마지막 빼뜨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기둥코 사슬 하나를 만들고 마커로 표시를 했던 6번째 코까지 늘려뜨기와 짧은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해줄게요.
짧은뜨기 한 번, 늘려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늘려뜨기 한 번. 총 3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9코가 되겠죠. 나머지 13코 짧은뜨기 합니다. 마커로 표시해 두었던 코까지 왔으면 다시 늘려뜨기로 시작해서 늘려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늘려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계속 반복해서 3번 떠주시고요. 9코가 됐을 때 다시 짧은뜨기 하나로 시작해서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이렇게 대칭되게 떠주세요. 그럼 한쪽 모서리에 총 18코의 코가 떠지게 됩니다. 마커를 옮겨가면서 떠주세요. 영상에 저는 그냥 두고 떴는데요. 저렇게 하시면 나중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나머지 13코 또 짧은뜨기 해주세요. 다시 반대쪽 마커까지 왔으면 늘려뜨기부터 순서대로 늘려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3번 반복해서 떠주세요. 마지막 코가 짧은뜨기 하나로 끝나면 맞겠죠? 첫 번째 코에 빼뜨기해서 연결해 줍니다. 총 62코가 되었네요. 귀엽네요. 자, 다시 사슬 하나를 만들고 이번에도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 한 바퀴를 다 돌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한 후 다시 사슬 하나를 만듭니다. 한 번만 더 늘릴게요.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한 번, 늘려뜨기 한 번, 그 다음엔 짧은뜨기 한 개, 한 개, 그리고 늘려뜨기, 다시 짧은뜨기 하나하나, 그 다음 늘려뜨기, 마지막 코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12코를 만들어 주세요. 12번째 코에 마커로 표시 꼭 해주시고요. 매 단마다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왜 한 번에 안 했을까요? 자, 다시 짧은뜨기 13코 해줍니다. 그럼 14번째 코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이번에도 짧은뜨기 하나로 시작할게요.
마커를 걸어주고 다음 코에 늘려뜨기,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하나, 다시 늘려뜨기, 다시 하나하나, 또 늘려뜨기, 가운데 코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이 되게 떠주세요. 다시 늘려뜨기, 그 다음 코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시 또 늘려뜨기, 다시 하나하나 늘려뜨기 하나. 마지막 코가 짧은뜨기 하나로 끝나야 맞아요. 총 24코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모서리 부분 마커로 다시 표시하고 나머지 13코 떠줄게요. 반대쪽 같은 부분에 또 짧은뜨기 하나로 시작하게 늘려뜨기 해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한 번.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마커로 표시해주고 나머지 규칙대로 떠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다시 짧은뜨기 하나하나, 늘려뜨기 하나, 다시 짧은뜨기 하나하나, 늘려뜨기 하나, 마지막 짧은뜨기 한 코로 끝납니다.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연결해 주세요. 바닥이 완성되었어요. 십자로 나누었을 때 대칭이 되게 떠주시면 좋아요. 자, 다시 사슬하나를 만들고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바닥을 모두 뜬 이후에는 이제 옆면을 뜨기 위해서 다시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이번 단은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머리 사슬에 반코와 뒤쪽에 있는 뒷산을 함께 떠서 각을 주도록 할게요. 영상을 잘 보시고 바늘 넣는 위치를 잘 확인해 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떠줍니다. 가방 사이즈를 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바닥을 좀 더 크게 규칙대로 늘려보세요. 자, 이렇게 이랑뜨기를 한 단 다 떴으면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서 연결해 줄 건데요. 지금부터는 니트 스티치를 뜰 거기 때문에 뜨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슬 하나를 만들고 일반적으로 뜨는 머리에 뜨는 게 아니라 짧은뜨기 다리 가운데 중앙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뜰게요. 다리의 가운데, V자의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길게 빼며 작업해 주세요.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올 때 실 길이가 조금 길어야 예쁘게 떠줄 수 있어요. 좀 뻑뻑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뜨면 좀 더 단단한 모양이 되고
모양도 더 가지런하고 예뻐져요. 그냥 일반 짧은뜨기로 뜨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쁘죠? 대바늘로 뜬 느낌도 나서 이렇게 뜨는 방법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실의 다리를 길게 빼주셔야 예쁘게 나와요. 머리는 작고 다리는 길게. 일정한 사이즈로 뜰 수 있도록 해보세요. 바늘을 넣을 때 뒤쪽에서도 뒤집었을 때 V자의 중간에 바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늘 넣는 위치를 잘 확인해 주세요. 앞에서도 V, 뒤집었을 때 뒤에서도 V 모양의 중앙으로 바늘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뜯다 보면 손이 좀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예쁜 가방을 위해서 조금 참아볼까요? 그리고 니트 스티치를 하실 때에는 빼뜨기 할 때 조금 방법이 달라져요. 일반적인 빼뜨기를 하고 기둥코를 세우는 방식보다 더 옆면이 예쁘게 나오니까요.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다 뜨고 나서 빼뜨기를 할 때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뜨던 실을 길게 빼두고 두 번째 코의 머리에 바늘을 뒤에서 넣어서 빼두었던 실을 끌고 옵니다. 저렇게 빼두고 나서 다시 바늘을 첫 번째 코의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서 뒤쪽에 뜨던 실을 끌고 와주세요. 이때 빼두었던 코가 빠지지 않도록 잘 잡고 빼줍니다. 끌고 온 실과 빼두었던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줄게요. 이러면 첫 번째 코가 되고요. 두 번째 코부터 이제 다시 니트 스티치로 짧은뜨기 해주세요. 첫 번째 코에는 머리가 없는 모양이 되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15cm가 될 때까지 쭉 떠주세요. 이제 스트링을 끼울 구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2단까지 떴어요. 32단까지 뜨고 33단째의 구멍을 만들었는데요. 주름을 저는 이런 모양으로 잡았기 때문에 스트링을 끼우는 구멍을 좀 많이 뚫어 주었어요. 18개를 뚫었는데요. 구멍을 뚫을 때 영상과 도안에 있는 코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가방의 정렬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방 모양을 잘 잡아서 주름을 먼저 대강 만들어 보시고 적당한 위치에 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옆선이 한쪽으로 휘었다면 구멍 위치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앙이 되는 부분에 중심점을 잘 찾으셔서 그 부분에 맞춰서 구멍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저처럼 모양이 크게 틀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만든 구멍 개수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이 대칭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마커로 먼저 구멍 부분을 표시하고 작업을 해주면 더 좋겠죠?
자, 마커로 표시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첫 번째 한 코를 뜨고 마커, 그다음에 세 코 뜨고 마커, 다시 세 코 뜨고 마커, 두 개 건너서 마커. 그리고 가운데 중심 4코 자리를 잡아주고요. 다시 마커를 걸고 대칭이 되게 2개 마커, 2개 마커, 3개 마커, 3개 마커 이런 식으로 걸어주었어요. 양쪽에 넓은 주름이 있는 부분에는 6코를 띄워줄 거예요. 자, 다시 6개 마커, 그리고 3코 마커, 3코 마커, 2코 하고 마커, 그리고 가운데 또 4코 만들어주고요. 다시 마커로 표시하고 대칭되게 2코 마커, 3코 마커, 다시 3코 마커, 그리고 마지막 5코. 첫 번째 한 코를 건너갔기 때문에 마지막은 5코만 남겨줄게요. 자, 이제 33단에서 다시 스트링 넣는 구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 방법 똑같이 떠주시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뜨는 코가 첫 코가 되겠죠? 그리고 마커가 걸려있는 두 번째 코에는 사슬한 코를 만들어 줄게요. 그 코를 건너가서 세 번째 코에 다시 니트 스티치로 똑같이 코를 떠주세요. 세 코 뜨고 사슬 하나를 만들어서 건너가고요. 다시 한 코 건너서 세 코 떠주세요. 이번에도 사슬 하나로 마커 건너뛰고 다시 2코 떠줄게요. 다시 사슬 하나 마커 건너뛰고 나머지 2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슬 하나, 그리고 가운데 중심이 되는 4코 떠주세요. 다시 사슬 하나, 반대쪽 2코, 사슬 하나, 2코 떠주시고요. 다시 사슬 하나, 이번에는 3코 떠줄게요. 사슬 하나, 다시 3코,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 5코를 뜨고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줍니다. 두 번째 코에 사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슬 그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당겨 연결해 주세요. 비어있는 코라서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로 2단을 더 떠줄 건데요. 비어있는 사슬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뜨고 다음 코에는 그대로 니트 스티치로 떠주세요. 사슬로 비어있는 부분만 그냥 떠주시면 돼요.
마커 걸려있는 부분에 구멍이 생겼죠? 자, 이렇게 2단을 더 떠주고 마지막 연결을 할 때에는 지금까지 방법과 조금 다르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실을 1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빼뜨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코를 뜬 그대로 실을 빼고요. 돗바늘을 끼워서 2번째 코 머리에 연결합니다. 사슬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떠줄게요. 코 머리에 바늘을 집어넣고 실이 나온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가방의 뒷면에서 매듭을 짓고 실을 정리해 주세요. 실 정리는 항상 안쪽 면에서 해주세요. 가까운 곳에 있는 코를 하나 떠서 고리 사이로 바늘을 통과해서 매듭을 짓고요. 가까운 짧은뜨기 다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숨겨줍니다. 3, 4코 정도 숨겨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끊어도 되지만 반코 앞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숨겨줄게요. 실이 짧을 땐 바늘을 먼저 넣고 실을 꽂아서 해주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가방의 몸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스트링 끈을 떠볼까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길이의 3배만큼 꼬리실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기초 매듭을 하나 지어준 다음에 남겨두었던 꼬리를 바늘의 앞에서 뒤로 걸고 뜨는 실로 걸어서 빼주세요. 양쪽에 사슬이 있는 스레드 끈 뜨기 방법입니다. 꼬리실을 앞에서 뒤로 걸고 뜨는 실로 걸어서 빼주는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떠주세요. 꼬리실이 얼마 안 남았을 때까지 뜬 다음에 원하는 길이가 되면 실을 잘라내고요. 고리 사이로 실 2가닥을 다 넣어서 빼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짓고 남는 실은 돗바늘로 정리하셔도 되지만 짧게 자른 다음에 끝부분 묶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둔 스트링 끈을 아까 만들었던 구멍에 넣어 볼게요. 가운데 중심 4코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구멍부터 지그재그로 끼워 보겠습니다. 마커를 미리 빼두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저는 마커를 빼면서 끼웠네요. 구멍에 예쁘게 잘 끼워주세요. 한 바퀴 쭉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다 끼운 다음에는 가방의 모양을 한번 잡아주세요. 끝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멍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히게 될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귀엽네요. 자, 이제 플랩을 떠볼까요? 이번에는 가방의 뒷면으로 돌려서 뒤쪽에 가운데 중심코를 기준으로 16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실을 걸어서 세로 끌고 오고요.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해줄 건데요. 기둥코 하나를 만들고 여기도 역시 니트 스티치로 작업해 주세요. 총 16코 만들어 줄게요. 자, 16코를 다 만들었다면 다시 사슬 하나를 만들고 편물을 돌려서 평면뜨기 할 건데요. 이때에도 니트 스티치를 해줘야 예쁘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서 앞쪽 면에
다리의 가운데로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에 이렇게 봤을 때 뒷면은 A자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 A자 중앙에 바늘을 넣고 반대쪽 V자 뒤집어서 보면 A자 모양이 되겠죠? 가운데로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다리 중앙으로 바늘이 나올 수 있게 걸어서 떠주세요. 바늘 넣는 위치를 잘 봐주세요. 이렇게 16코를 다 떴으면 다시 사슬 하나를 만들고 이번에는 양쪽 코를 늘려 볼게요. 약간 둥근 모양을 내주기 위해서인데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2번 떠줍니다. 모두 니트 스티치 방법으로 떠주셔야 해요.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에만 늘려뜨기 하고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에도 2번 떠서 늘려주세요. 다시 기둥코를 만들고 5단까지 양쪽 끝코를 늘려서 떠주세요. 그리고 6단부터 18단까지는 늘림없이 한 코에 하나씩 떠줍니다. 모두 니트 스티치 방법으로 떠주세요. 자, 이렇게 뚜껑 플랫 부분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9단부터는 다시 양쪽 끝코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줄일 때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오고 그 다음 코에 다시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서 새로운 실을 걸어서 3개를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다시 나머지 코 짧은뜨기 하고 끝에 2코가 남았을 때 다시 모아뜨기 해주세요. 두 코가 남았을 때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다음 코에 다시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실을 걸어서 3개 한 번에 빼주세요. 기둥코 세우고 다시 반복해서 양쪽 끝코만 줄여줄게요. 이렇게 바늘 넣을 때 첫 번째 코에는 걸려있는 실이 많아서 좀 두껍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같이 줄여주세요. 첫 번째 코도 다른 코들과 마찬가지로 다리의 중앙에 바늘을 넣어서 해주셔야겠죠? 나머지 코를 뜨고 마지막 2코가 남았을 때 또 모아뜨기 해줍니다. 마지막 코도 좀 두껍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주의해 주시고요. 다시 기둥코 사슬 하나를 만들고 이번에도 모아뜨기 해서 줄여줄게요. 양쪽 끝코만 모아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모아뜨기를 다 해서 끝 모양을 좀 둥글려 주었어요. 자, 실을 자르고 뜨던 실을 걸어서 펜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서리 플랩의 가장자리 부분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랩이 시작되는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오고요. 사슬 하나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한 코에 하나씩, 한 단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단의 부분에서는 일반 짧은뜨기 하듯이 떠주시고 코의 부분에서는 니트 스티치로 떠주세요. 단과 단 사이에 있는 공간에 한 코씩 떠주시면 되겠죠? 꼬리실을 묻어서 같이 떠주시면 나중에 정리할 때 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단의 부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짧은뜨기 방법으로 쭉 떠서 옆을 커버해 주시고요. 코 주름이 있는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단과 단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조금 실이 두꺼워서 투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실 길이를 조정해서 예쁘게 커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다 뜨면 이제 반대쪽 코 부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코에서는 니트 스티치로 똑같이 떠주는데 양쪽 끝 코에서만 2코씩 떠주도록 할게요. 모서리 부분을 좀 더 둥글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떠줍니다. 마지막 코에도 2코 떠주시고요.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로 옆면을 커버해 주세요. 정리를 해주니까 더 예뻐졌죠? 이렇게 플랩의 끝부분까지 다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다 뜨고 나서 실을 끊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남은 실은 돗바늘로 정리할게요. 자,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백팩 끈을 떠볼게요. 저는 기초사슬 220코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한 160cm 정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본인 키에 맞춰서 길이를 정하시고 가방에서 10cm에 몇 코가 떠졌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개수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영상에는 좀 짧게 떴는데요. 원하는 만큼 사슬을 만들고 나서 기둥코 하나를 세우고 바닥을 뜰 때와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끝에만 코를 4코씩 떠줄게요. 마지막 코에 4개, 그리고 첫 번째 코에는 한 코를 뜨고 시작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는 3코만 뜨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칭이 되게 해주시고요. 영상에는 지금 꼬리를 묻어서 뜨고 있지만 남겨둔 꼬리를 좀 길게 해서
나중에 가방 끈 꼬매실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쭉 반대편을 떠주고 나서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3코 떠주세요. 그럼 첫 번째 코에도 4코의 짧은뜨기가 걸려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빼뜨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고 실을 길게 남기고 자를게요. 남긴 실로 가방에 백팩을 꼬매줄 거예요. 자, 만들어진 가방 끈을 뒷면 스트링 사이에 넣어서 고정해 주세요. 고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고리 같은 걸 이용해서 걸어주셔도 되겠죠? 저는 그냥 꿰매버렸어요. 가방 끈이 뒤집어지지 않게 겉면이 밖으로 잘 보이게 실을 쭉 당겨서 정렬을 맞춰주세요. 자, 아까 마커로 표시를 해두었던 모서리 부분에 경계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맞춰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방 끈을 꿰매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꿰매는 방법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감침질로 해주었어요. 아까 경계 부분에 이랑뜨기로 떴기 때문에 꿰맬 자리가 잘 보이실 거예요. 양쪽에 같은 자리, 대칭이 되는 같은 자리를 잘 찾으셔서 돗바늘로 튼튼하게 고정해 주세요. 뒤쪽 면을 고정하실 때에는 코와 코 사이를 돗바늘로 지그재그로 연결한다고 생각하고 영상과 같이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냥 꼬매는 것보다 튼튼하고 모양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위에서 한 땀, 아래에서 한 땀.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고정해 주세요. 양쪽이 대칭되게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자, 이제 가방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가방 끈을 짧게 손잡이로도 쓸 수 있게 스토퍼를 만들어 볼게요. 위에 원하시는 만큼 길이를 정하고 대칭이 되는 부분에 사슬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끈에 이어서 바로 사슬 8개를 만들어 주세요. 실을 길게 자르고 돗바늘에 끼워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사슬의 겉면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바퀴 가방 끈을 둘러서 돗바늘로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살짝 두껍게 만들면 가방 위에 손잡이처럼 쓰실 때 가방 끈이 길게 쭉 나오지 않고 딱 멈춰서 적당한 길이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슬이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손잡이로 쓸 때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스트링 끼우는 부분 어떻게 쓰는지 조인끈 없이 그냥 묶어서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스트링 끝을 묶어주시고요. 실 하나로 왼쪽에 있는 실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방을 쓸 때는 이렇게 당겨서 쓰고 얘네들 할 때는 이렇게 벌려서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날 백팩과 함께 즐거운 뜨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